네, 마지막 큐브의 키워드는 무엇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면서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서 1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7년을 구형했었는데요. 계속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김모 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짧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오창석 평론가께서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선동 오징어라고 하는 배에서 잡아서 바로 얼린 오징어에 투자하면은 수개월 내에 서너 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 그 당시에는 뭐 오징어를 잡기 힘들어서 금징어라는 표현도 있었고 막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자들을 이제 데려왔었는데 예. 이 사람들 중 이제 김무성 전 의원의 친형도 있었고 예.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고 이 총액이 7명에게 116억 2천여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금품을 건네거나 뇌물로서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현직 검사라든지 현직 언론인들도 있었고요. 경찰도 있었고 현직 의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 금액의 불충족, 기준 요건이 불충족되는 사람을 제외하고 나서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예. 이 김 씨에 대해서는 이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자한 사람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수행원을 대동해서 약간 협박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이라든지 예. 또 이런 부분까지 함께 합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17년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8년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물론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했고 사기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은 검찰에서 이제 9월 14일 날 17년을 구형을 했어요. 이제 17년 정도 선고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원래 구형량보다 선고량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절반보다도 조금 더 적기 때문에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법원에서는 이 검찰에서 보는 것과 조금 달리 뭐 피해 금액 자체가 이제 피해액이라는 게 범죄 사실에 들어가는 피해액은 전체 돈이 왔던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중 일부가 이제 반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기의 수법 때문에라도 뭐 일부는 받았다 갚고 이런 경우에는 이 일부는 반환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그냥 우선은 피해액에 다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자체가 조금 적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이런 사례가 좀 예상이 될 수가 있고 예. 아니면 9월에 이제 구형을 할 때 당시에는 피해액 변제가 많이 안 됐었는데 지금 10월이지 않습니까? 한 달 사이에 그 사이 뭐 피해액 변제가 많이 됐다든지 예. 아니면 피해자들이 뭐 선처를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또 그 법원에서는 조금 양형 사유로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성의 여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예. 뭐 수산업자가 일단은 혐의를 다 인정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부분 관련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형량에 영향을 끼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검찰에 송치된 내용,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되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 김모 씨에게 어떤 법적인 판단을 내렸을 때는 최종 형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언론인, 법조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청탁금지법 혐의인데요. 오창석 평론가께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박영수 전 특검 같은 경우는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해서 본인은 사실은 이제 공직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빠질지 들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국민의 감정상은 사실 누가 봐도 공인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공직자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현직 검사와 함께 했었다라는 이 부분도 역시나 많은 부분에 이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경찰로부터 이제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최근에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실제 이 김모 씨가 최후 진술에서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보통 이 보완 수사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실제 이번 건도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궁금하네요. 어떤 전망 주시겠어요? 예, 이게 경찰에서 수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이제 의견을 같이 보내는 겁니다. 이러저러 하니까 이렇게 뭐 기소 의견이라든지 불기소 의견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검찰에서 이제 그런 의견이 왔을 때 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이런 증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참고인이 있으니까 이 참고인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지금 당장 이 피의자가 피의 사실에 대해서 자기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뭐 다른 증거들을 좀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보완 수사를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검찰에서 지금 보완 수사를 요구를 했다는 얘기는 경찰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 중에 일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문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